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약 12%의 오늘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이 회사의 이제 본업은 수배 전반,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배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된 전기를 받아서 전력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배 전반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역사를 좀 들여다 보게 되면요, 과거에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서의 어떤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질 때 과거 이 전기 대북 송전 테마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북한에 이제 전기를 보내주는 이 송전 테마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그 부분들하고 이제 이제 연관 지어서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대북 송전주로 엮였던 종목들 또한 최근에 이제 좀 뒤늦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이 대북 송전 관련주 쪽으로 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의 대장은 이제 선도전기가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한가를 기록했던 선도전기가 이제 대북 송전 테마의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명전기가 2등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3등이 이제 좀 광명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협주로서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광명전기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플러스 알파의 재료가 원전 관련 어떤 이제 이슈를 머금고 있죠. 광명전기의 고객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습니다. 그 한국수력원자력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원전 관련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이제 다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또는 한미 간의 원전 공동 수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로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죠. 원전 관련주로 가고 쉬다가 지금은 이제 대북 송전 관련주로 가는 그런 이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이 종목은 실적에 포인트를 두고 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테마성의 흐름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전 이슈로 한번 가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제 오늘 대북 이슈 속에서 한번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지만은 조금 이제 대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북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원전주로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쭉 밀어내고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매했던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물린 물량들이 올라갈 때마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더라도 거래량을 많이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소화를 해주는 게 좋은데, 오늘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보단 많았지만 앞선 거래량보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전고점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고 보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오늘 모습이 아니었나. 비록 윗꼬리는 달렸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장중 내내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에 비해서 어떤 음봉에서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양봉에 비해서 적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광명전기가 다시금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살아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북한 관련해서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척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한 2,800원 정도? 2,8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좀 지지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쌍바닥을 딱 찍고 돌려나가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는 게 한 2,800원대에서 그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800원의 어떤 지지 여부들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좀 슈팅을 주고 나서 내일 음봉 하나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5일선 정도까지 살짝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음봉의 어떤 거래량만 크게 실리지 않는다면 전혀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미 패턴은 만들어 놓고 반전형 패턴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뭐 한번 쉬어가는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800원 정도만 지켜지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인 저항을 최대 받는 자리가 저는 4,0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는 한 4,000원 정도의 강한 저항대가 있고, 아래로는 2,800원 정도의 어떤 지지 구간을 좀 두고 있는 하나의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보면 이렇게 고점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얼마 안 돼서 또 내려오는 만큼 이 4,000원대에서의 매매 공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치열한 것 같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 4,000원 정도에서의 매매 공방은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이렇게 4,000원대 언저리에서는 항상 좀 어떠한 강한 저항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4,000원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장착되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800원에 가까워지면은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또는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여전히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간다면 4,000원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 가까워지면 비중을 줄여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찍고 점차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매도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이슈인데요. 원전 이슈는 올해도 있고 내년 내후년에 줄줄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폴란드 이제 해외 원전이 있고, 내후년 2023년도에 체코에서 사업자 선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전 사업자 선정이 2023년도에 있고, 내년에는 폴란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줄줄이 뭐 사우디, 영국, 이라크 뭐 줄줄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뭐 최근에 원전 이슈들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원전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광명전기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고, 지금은 좀 남북 경협 쪽에 대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키기 좋은 그런 이제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를 바탕으로 모멘텀이 또 형성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2,800원의 지지 여부만 좀 잘 관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 간다면 최대 4,000원 정도의 저항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박스권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